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일반각 따라각 일반각 했고 호두법에 대해서 볼게요. 호두법이라는 거는 이름을 먼저 뜯어보기 전에 이 뜻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거의 좀 특수성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좌표 평면에는 길이의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넓이의 단위도 당연히, 물론 넓이는 당연히 길이 곱하기 길이를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단위가 딱히 없이 숫자로 주어지죠. 부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축이 하나 더 있으면 부피도 마찬가지고, 그죠? 길이, 넓이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단위가 없이 주어지게 되고, 그럼 좌표 평면에서의 빠르기도 사실 뭐라 그래요? 단위가 없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좌표 평면에 살펴봤던 각도는 단위가 있잖아, 그렇죠? 단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360도, 270도, 45도, 마이너스 30도와 같은 단위가 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껴버릴 수 없냐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띄기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냥 띄기만 해도 돼. 그런데 이 아저씨를 그냥 껴버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어요. 이 아저씨 말고, 이 아저씨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써오던 관념이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친숙한 관념이기 때문에 이 도 자체를 한 바퀴를 360개로 쪼개서 1도 1도 1도에서 360도를 한 바퀴로 부르는 체계 자체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너무나 유명하고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진 않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떼어버리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체제를 아예 뒤엎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냥 도만 떼어버리는 게 아니라 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를 새로운 정의로 갖고 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책골? 부책골이죠. 부책골에서 이 반지름이 이 각도라는 친구는 호의 길이와 뭐 하게 돼요? 비례하게 되죠. 맞죠?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서로 비례하게 되고요. 그 비례 관계의 비율은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360도로 표현할 때 호의 길이 대 전체 원의 둘레는 우리의 중심각 대 360도로 처리해서 비례식을 풀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저씨와 이 아저씨는 서로 비례 관계라는 이야기. 그 비례하는 느낌은 반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좀만 정리해 볼게요. 이거 좀만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도라는 친구는 반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호의 길이도 길어지고, 그쵸? 이 중심각과 호의 비례 관계는 뭐를 통해서? 정확한 그 비율은 반지름을 통해서 결정이 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처리할 거고 이 방법을 이용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식이 간단해지게 되고 뒤에서 얘기할 삼각함수의 정의나 이런 여러 가지 성질에도 상당히 일리 있는 형태가 탄생하게 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을 정의하도록 합니다. 각 자체의 체계를 갈아엎는 건 아니고 각의 중요한 성질 하나를 새로운 정의로 받아들여서 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각도라는 친구를 이제부터는 전체를 360도로 보고 1도 1도로 쪼개서 나타낸다가 아니라
부채꼴에서의 중심각분의 호의 길이로 반지름 각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길이니까 단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거고 날아갈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사람들은 호도법이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 호도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세타는 R분의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서 각도를 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각도가 1인 순간이 되겠죠. 대략, 이게 대략이라는 표시입니다. 57. 이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쓰자. 57. 얼마 도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7점 몇 도 정도,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포인트를 1이 각도로 갖는 이러한 각도 체계를 사람들은 호두법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면 간단해지는 관계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리고 각도라는 단위를, 이 도라는 단위를 마침내 떼어버리고 쓸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간편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새로운 각도 체계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몇 도에 해당하는 각도는 360도, 다른 말로 한 바퀴를 나타내는 각도는 호의 길이가 얼마일 거니까? 호의 길이가 얼마일 거니까? 2파이 r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한 바퀴 전체를 나타내는 거는 2파이 r 나누기 r일 거니까 얼마가 될 것이다? 2파이 r일 것이다. 그래서 360도라는 친구는 몇 파이라, 호두법으로 나타내면 몇 파이라고? 2파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라고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몇 도는 180도는 둘레가 뭐 되니까 절반 될 거니까 반원의 둘레는 파이알이잖아요. 그렇죠? 반원의 길이는 파이알이니까 이 아저씨는 자연스럽게 파이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90도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몇 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일 거고, 이런 성질들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 호의 길이가 절반이 됐고 반지름은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럼 각도는 이렇게 될 거야. 반지름이 그대로라 치면 호의 길이가 각도가 절반이 되면 몰라. 기존에 얘기했던 각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60도는 이거의 몇 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1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45도는 얘 몇 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일 거고, 30도는 이 아저씨의 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익숙한 각도들을 다 쓸 수가 있네요 라는 느낌이고, 270도는 몇 배니까? 3배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120도는 몇 배니까? 2배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135도 같은 경우에는 3배인 거 보이죠? 또는 어떻게 말해야 돼? 180에서 45를 뺀 거라고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30도라는 친구는 150도라고 그랬는데 왜 30도라고 그러는 거야? 이 아저씨는 여기서 얼마 뺀 거야? 180도에 30도 뺀 거니까 6분의 5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기존의 각도끼리 더하고 빼고 2배, 3배, 4배 하고 이런 관계들이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쓰면 간단해지는 관계식들이 이와 같이 존재하게 된다는 느낌입니다. 익숙한 관계식들을 익숙한 각도들을 호도법으로 쓰는 연습부터 먼저 들어갔고요. 이러한 각도 없는 각도 단위를 사람들은 라디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라디안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각 단위를 반드시 써야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 라디안 그래서 45도를 단위를 붙여서 꼭 호도법으로 쓰세요 그러면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들이 같아지는 각도를 나타내세요 그러면 1 라디안 이렇게 부르시면 된다. 그래서 사실상 실수 체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각도를 이제부터 단위를 띄고 실수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가 된다라는 느낌. 실수 1이 얼마 정도의 각을 나타내는가, 실수 파이가 얼마 정도의 각을 나타내는가, 실수 6분의 5파이가 어느 정도의 각을 나타내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하는 거 쉽죠? 기존에 180도가 뭐니까 파이니까 무슨 관계를 통해서 비례식을 세워주시면 예를 들어 뭐 있을까? 우리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예제 4번 같은 거 보면 그러면은 1번에 75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75도가 호도법으로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180도가 뭐니까 파인데 그럼 얘를 75로 바꾸기 위해서는 막말로 왼쪽에 180분의 75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0분의 75가 뭐니? 그럼 오른쪽에도 180분의 75가 곱해지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잖아. 이러시면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날라가고 75도가 좌변에 생길 거고 요거 약분하시면 180분의 75파인데 15로 나눠지니까 1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관계식이 맞는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도 비슷하죠? 160도 얘는 180도에다가 180분의 160을 들어간 거니까 근데 180도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우리 파이 호도법으로는 파이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9분의 뭐니까? 이니까 9분의 몇 파이? 8파이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구나. 바로 2번이 나왔죠. 그쵸? 이렇게 나왔고 3번도 마저 해볼까요? 3, 4, 5도 마저 해볼게요. 마이너스 몇 백도? 300도래. 마이너스 300도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60도를 몇 배 한 거야? 5배 한 건데 60도가 얼마나 한 걸? 3분의 파이라는 걸 우리 찾아놨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다가 몇 배 들어가니까? 5배 들어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맞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4번 몇 분의 파이? 12분의 파이가 들어가는데 파이 대신에 뭘 쓸 거다? 180도를 쓸 거라는 얘기고 쓰면 어이 파이 180도 쓰면 되잖아. 그럼 12분의 180도니까 약분하시면 15도가 되는 거지. 맞죠? 3분의 몇 파이는 600도냐고 나와있어. 그럼 3분의 10파이 파이 몇 도로 파이를 뭘로 바꾸라는 거니까 각도 도체대로 바꾸라는 거니까 얘를 다시 몇 도로 180도로 바꿔주자. 곱하기 생략돼 있었던 거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약분하면은 60도니까 600도가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저렇게 도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180도가 파이인 저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저렇게 호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도체계로 60분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60분법으로
발음이 이렇게 안 돼. 60분법으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발음이 너무 어려워. 예제 5번은 일반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300도를 일반각으로 나타낸 다음에 호두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호두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일반각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얘는 호두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일반각으로 처리해보겠습니다. 아니지. 일반각으로 나타낸 다음에 호두법으로 처리해볼게요.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 그랬어요? 호두법으로 나타낸 다음에 일반각으로 처리하자고 1번. 그럼 호두법으로 나타내는 게 어떻게 돼? 300도니까 아까 마이너스 300도 쳐놨잖아. 날로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360도에서 몇 도 뺀 거니까 60도 뺀 거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180도를 파이라고 놓고 양변에 180분의 300을 곱한다고 생각해도 돼. 또는 300도가 180도 곱하기 또는 360도 곱하기 그거분의 300이라고 해도 돼. 또는 360도가 우리가 아는 각도들의 덧셈, 뺄셈,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걸로 표현해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얘네를 가도 괜찮아. 어느 쪽으로 가도 괜찮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니까 360도는 몇 파인 거 알고 있고 2파인 거 알고 있고 60도는 몇 파인 거 알고 있으니까 3분의 파이라는 걸 혹시나 알고 있으면 300도가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5파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시고 3분의 5파이는 기준각으로서 충분해 안 충분해? 괜찮아 안 괜찮아? 우리 0도에서 300도 사이만 300도 사이? 360도 사이만 일반각을 표시할 때 기준각으로 산다고 했잖아. 그러면 기준각 문제 없죠? 아니 잠깐만요. 나 360도 몇 바퀴 더하기 기준각 이렇게 써야 되는데 360도는 호도법으로 바뀌어 있지 않죠? 어떻게 쓰면 돼? 360도 몇 파이니까? 2파이니까 얘를 몇 파이라고? 2파이n이라고 쓰면 되겠다. 또는 문제집에 따라서 우리 쓰는 개념 원리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2n 파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냥 360도 몇 바퀴를 2파이 몇 바퀴라고만 바꿔 쓰면 되는 거네. 그리고 기준각만 호두법으로 잘 바꿔 써주면 되는 거네. 끝나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시면 이것도 일반각 표현이 되는 거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 똑같이 기준각 더하기 360도 몇 바퀴, 2파이 몇 바퀴 이렇게 쓴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지. 2번 210도에 대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먼저 뭘로 나타내보고 일반각으로 나타내 보고 호두법으로 바꿀게요. 그래도 되잖아.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10도라는 건 마이너스 몇 도 더하기 360도 더하기 150도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210도는 당연히 한 바퀴를 아직 돌지 않은 각이기 때문에 기준각으로서 괜찮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0도에서 360도 사이의 양수인 각이 우리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150도로 찢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준각을 몇 도로 잡고 150도로 잡고 더하기 360도 몇 바퀴 형태로 생긴 친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뭘로 바꾸자고? 호도법으로 바꾸자고. 그럼 150도는 호도법으로 얼마인데? 6분의 5파인 거 우리가 찾아놨고 360도는 2파인 거 우리 찾아놨으니까 6분의 이렇게 작성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각 표현도 역시나 뭐를 이용해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느낌. 360도가 몇 파이니까 2파이니까 180도가 몇 파이니까 파이니까 30도가 몇 분의 몇 파이니까 6분의 1파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처리하면서 일반각 표현 역시 호도법으로 다 바꿔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이와 같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x제곱이 뭐가 와야 돼? 그러면 x에 강력하다는 친구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런데 x는 무슨 수밖에 올 수 없어? 실수밖에 우리가 올 수 없잖아, 그치? 함수축 우리 수직선으로 그릴 거니까 x축과 x축이니까 수직선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뭐를 표현할 때 각을 처리할 때 도가 붙어 있고 각도가 있고 단위가 있는 친구만 처리하고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없는 친구인 호두폭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다만 우리가 무슨각형에서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삼각형을 처리할 때는 우리가 웬만하면 각도로 되어 있는 게 생각하기 편할 거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호두법으로 되어 있는 이 삼각함수를 하면서 호두법으로 되어 있던 생각을 이 활용하면서 삼각형 들어가면서 다시 각도로 변환하는 연습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두 개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이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겹쳐 보여야 된다는 얘기. 반드시 바꾸는 것보다는 겹쳐 보이고 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왜냐면 각도는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고 호두법은 우리가 그래프나 좌표 평면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느낌입니다. 호두법에서는 크게 설명할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저 부채꼴에서 나오는 몇 가지의 관계식이 있는데 양변의 반지름의 길이를 곱해버리면 호의 길이 L은 R세타로 구한다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죠. R세타로 구한다. 두 번째, 넓이인데 넓이는 잘 봐봐요. 넓이는 원래 전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서 다시 부채꼴의 넓이라는 거는 결국 뭐랑 또 비례해도 중심각이랑 결국 비례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와 뭐의 비율이 파이 r 제곱의 비율이 세타와 전체 한 바퀴 각도 2파이의 비율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비례식을 살짝 풀어주면 S는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약분 때려주시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데 R과 세타를 곱한 거는 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호의 길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잘 봐. 2분의 1에 R 두 번에 세타 한 번 곱한 거잖아. 근데 R 한 번 세타 한 번 곱한 건 뭐랑 똑같으니까, 호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뭐 세타로, 뭐 세타가 아니라 2분의 1 R L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에 나누기 2로 충분히 부채꼴의 넓이를 처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부채꼴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뿔? 원뿔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죠. 원뿔의 옆면을 펼치게 되면 부채꼴 모양이 나온다는 점으로부터 원뿔에서 부채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진짜 징해요, 그쵸? 부채꼴, 그놈의 부채꼴. 원뿔의 부피 구하는 거, 밑면 더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 길이를 뭐라 그래? 무슨 선? 모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원뿔의 모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과 꼭지점 사이에 원뿔상에서의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모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선의 길이, 밑변의 반지름, 높이, 요 피타고라스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펼쳐서 뭘로 받아들이는 아이디어까지, 부채꼴로 받아들이는 아이디어까지 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 볼게요. 세상에.
예제 5번 보려고 예제 6번 보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너무 쉽죠, 그죠? 아니, 반지름의 길이가 4cm에 호의 길이가 2파이네. 아니 응? 반지름의 길이가 이게 뭐니 이게? 어우 끔찍해. 반지름의 길이가 4cm고 호의 길이가 2파이 cm고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처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정의로부터 반지름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아까 적었다 지웠지만 2분의 파이는 우리에게 칠수각 각도로는 90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각이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넓이는 2분의 1 R L로 구하면 된다고 그랬고, R이 얼마야? 4고 호의 길이는 2파이니까 시험적으로 4파이로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충분히 넘어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느낌. 예제 7번 봐. 밑에 확인 문제 105번 확인해 보도록. 185번, 105번이 아니라 185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185번 말고 뒤에 연습 문제 179번을 한번 볼 거예요. 둘레의 길이가 8인.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무슨 각?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둘레가 8이라는 거, 부채꼴의 둘레는 뭐랑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니? 당연히 아니 반지름 몇 개와 두 개와 호의 길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거를 처리했을 때 뭐가 나온다? 8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우리한테. 그래서 반지름 두 번 호의 길이 한 번을 더했더니 8이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럼 최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넓이를 먼저 뭘로 표현한 다음에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거의 최대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표현해보자고. 그럼 S는 2분의 1 뭐 L이니까 RL인데 L 대신에 뭐를 대입할 수 있어? 8-2R을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전개 해주시면 마이너스 뭐제곱? R제곱 플러스 4R이 나올 거고, R도 양수, L도 양수해야 되니까 R의 범위가 이렇게 잡힐 겁니다. 다행히도 위로 올라간 2차 함수고 축이 2라는 포인트에 있어서 R이 2인 쪽이 대칭 축이 될 거라.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질 것이다?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계산해 보시면 8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맞죠? 마이너스 4 더하기 8이죠? 그러니까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R이 2일 때 최대 넓이는 4가 나오는 거고, R이 2면 자연스럽게 호의 길이는 얼마라는 걸 10원으로 보면 되잖아. 4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 뭐분의 뭐에서? R분의 1에서 2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도가 아니라 호의 길이가 부채꼴의 2배가 되는 2라는 실수 2라는 각도일 때 저 부채꼴의 넓이가 저렇게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185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고? 1이고 모선의 길이가 3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뿔이라는 것은 직접 제발 그려봅시다. 하고 펼치면 무슨 꼴이 나와? 부채꼴이 나오고 딸려있는 밑면 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식상 이 밑면을 옆면을 펼쳤을 때 나오는 이 호의 길이와 밑면을 펼쳤을 때 나오는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없어야 되니까 없는 게 전개되니까 둘의 길이가 빨간 길이 파란 길이가 정확하게 같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숙지 사항이죠. 그러면 밑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이라고 나와 있고 모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 보자고. 모선의 길이를 펼치게 되면 옆면 부채꼴에 무슨 길이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얘는 그대로 이 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이 빨간 길이는 몇 파이가 나오네요? 2파이가 나오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럼 이 빨간 원의 길이가 2파이라는 거는 파란 호의 길이도 똑같이 2파이가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나오네요. 중심각의 크기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3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된다는 느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건널비를 구하라 그러면 건널비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뭐 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이 친구 넓이는 2분의 1 R L이니까 몇 파이? 3파이가 되는 거고 이 아저씨는 원이잖아요. 그쵸? 원은 그냥 파이 R 제곱으로 때려주시면 되는 거야. 1이 되겠네. 1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럼 두 개를 최종적으로 더해주시면 4파이라는 건널비가 나오게 됩니다. 부피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수산을만 내리면 직원뿔의 경우에는 수산을 내리면 밑면에 중심에 와서 닿으니까 무슨 구하라 쓰면 끝난다. 피타고라 쓰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2루트 2라는 길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고 그러면 부피 볼륨이니까 V라고 쓰죠. 3분의 1 밑면의 넓이 높이 그러니까 3분의 2루트 2 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써주시면 얘는 각도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져. 그렇죠? 하지만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있어야 된다는 느낌. 찾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179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중심의 크게 몇 분의 파이고 3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이래.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은 쉽게 나와요. 그렇죠? L은 무슨 세타니까? R 세타니까 반지름이 6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야지만 호의 길이가 2파이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내접하는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내접하는 원이라는 건 하나, 둘, 세 개의 선에 모두 접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의 원의 성질을 써먹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자고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개의 반지름은 무슨 선이 돼요? 접선이 되죠. 그럼 접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 원의 중심에서 무슨 점에다가 접점에다가 반지름 내리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는 성질. 그리고 반지름 같고 직각이고 빗변이 공통이니까 RHS 합동이 돼서 이 길이 같고 이 각도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30도짜리고 그쵸? 30도 90도니까 여기 60도고 369 직각삼각형이네. 그죠? 369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는 충분히 삼각비를 활용할 수가 있다. 여기 길이를 뭐라고 부르면? R이라고 부르면 여기 길이는 자연스럽게 몇 R이 되고 이 R이 될 거라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또 얼마야?
R이잖아, 그치? 두 번째 원의 성질. 얘도 하나의 큰 원의 일부분이고 얘도 하나의 원이잖아요, 그쵸? 두 원이 뭐 하고 있어? 서로 접하고 있으면 두 원이 서로 접하고 있으면 중심이었을 때 반드시 무슨 점에 가서 닿는다. 그 두 원에 접점에 가서 닿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지는 그거는 이 접선에서의 그 공통적인 접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것도 수직, 이것도 수직에 여기서 내린 반지름도 수직, 여기서 접점에 내린 반지름도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점과 중심들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자연스럽게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빨간 선이 일직선 위로 가서 접점까지 닿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총 몇 알이? 3알이 반지름 길이 6과 똑같다라는 느낌 R이 얼마다? 2다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4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느낌. 여기까지 호흡하게 되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는 삼각함수의 뜻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